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전략 주제입니다. 3월 들어서 확연하게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지, 중소형주 또 담아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거의 종착점으로 언제 만난다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이후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글로벌 증시든 우리 증시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아니면 뉴스에 반영됐기 때문에 팔아라,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3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은 기다리는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경기지표, 펀더멘털 그리고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 마련인데요. 지금 현재 대형주 가격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형주에 대한 잠시 기다림의 국면이 좀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중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핵심으로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적재산권이나 중국의 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좀 개선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관세를 당장 철회하기보다는 조건부로 좀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장기전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MOU가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재료가 해결에 대한 가능성들이 기대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쪽으로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형주가 갇혀 있으면 소형주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중국의 양회 정협과 전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자막은 올해 성장률을 6에서 6.5%로 가져가겠다. 6% 중반에서 좀 낮출 걸로 봤는데 둘 다 섞어가지고 6에서 6.5%를 제시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더군요. 실제 그런 것이 얼마나 나타나고 주가에 얼마나 동력이 될까요? 네, 일단 중국 양해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 정책입니다. 하나는 감세 정책, 그리고 인프라 정책,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세 같은 경우는 기존의 16, 16 이렇게 세 단계의 세금 구간을 15에서 5 정도 두 단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EPS 증가 효과는 한 4에서 5%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기업들 지금 실적 굉장히 안 좋은데 앞으로는 좀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가율이 한 1.8%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계속해서 소비 부양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책들은 아직 많고 그 기대감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지만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질 수는 있으나 단기 차익 실현 이후에는 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양책이 가시화되는 그 시점에 추가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세난 인프라 얘기는 중국의 기업들에게 또 어떤 자본재라든지 국내 이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 중국 관련주도 여전히 관심권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서요.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템포라면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에 가는 관심인데 코스닥 쪽으로의 비중,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도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사더군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전개 주로 바이오 쪽이었나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코스피가 쉬어갈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몰리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존재하고 또 기업 이익으로 봤을 때도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영업이익이 조금 더 괜찮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코스피 대형주들의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분기는 좀 코스닥 실적이 좀 좋은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코스닥이 이제 대세적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고점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수급이랑 정책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모멘텀이 다소 약하다라는 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 매자님 물량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단기적으로 잠시 코스피가 쉬는 구간의 순환 장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당연히 매수 업종 시가총액 상위인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좀 몰리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전자제품 쪽으로 전자 부품들 중심으로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서 3월 13일부터 15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한중 항공회담 이후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부진하기 때문에 업종 전체에 대한 전략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맞는 것 같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 엔터, 호텔, 레저, 뭐 게임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성장주 중에서는 좀 더 유망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 쪽으로 힘의 균형이 넘어가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의 상당한까지는 아니지만 기대감 있는 상승을 기대하는데 중소형주 상승을 제한적으로 보시네요. 일정은 좀 대형주가 쉬는 동안의 순환 상승 그리고 이제 쉬어가면 다시 그때는 대형주 중심으로의 장이 올라간다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경기 지표가 매우 안 네. 좋고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2분기를 대형주 저점으로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 이제 아무래도 페드의 금리 동결이 연내 계속된다라고 본다면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은 대형주를 좀 살 수밖에 없는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MSCI 이벤트만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좀 수급적 부담이 풀리면서 그리고 경기 지표가 반등을 하면서 또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장세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중소형주 강세가 언제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했는데 NH의 시각은 결국 이제 대형주로의 어떤 상승이 조금 더 중심에 있을 수 있다. 그 사이를 이제 중소형주를 노리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 제약바이오도 좀 한계가 있는 걸로 보셨고 노린다면 말씀을 제가 하셔서 정리하는 겁니다. 네, 엔터, 맞습니다. 호텔, 레저, 중국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네, 맞습니다. 보셨어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중소형주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했고요. 이번 주가 사실 또 변수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목해야 될 향후 변수들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쪽 ECB 통화정책회의 7일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무역이라든가 통화정책 모두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ECB는 최근에 장기 특정 대출 프로그램 TLTRO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화적 스탠스를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도 마찬가지로 자산 축소 조기 종료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남아있는 대외 변수들은 오히려 시장의 부담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타이틀을 달아서 접근했는데 물론 이제 중소형주의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큰 흐름상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불을 뿜기보다는 대형주의 또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인상적으로 좀 남았습니다.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는 코스피 낙폭 많이 좁혔군요. 5포인트로 좁혀왔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고 역시나 바이오주들이 좀 약세 출발했다가 다시 강세 흐름으로 바이오주의 흐름으로 강세를 이어갑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